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목처럼 나의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알아보나? 나의 진정한 인연,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16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16가지를 들은 다음에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어머 나의 인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애인이 있으신 분들 여기에 몇 가지 해당되지 않는다고 미안해 넌 이제 그만 떠나줘야 되겠어 이거는 아니겠죠? 자, 그거는 농담이고요. 자, 16가지 방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나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호하고 종종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당신의 인연 앞에서는 당신의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취약한 모습까지 존중합니다. 즉, 당신이 인연을 만나면 당신의 취약한 부분까지 공유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 왠지 나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진정한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생연분과 함께 있을 때는 둘 사이에 대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더라도 둘 사이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때론 연인 사이에 침묵이 흐르면 왠지 불편하고 나랑 있는 것이 지루한지에 대해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면 당신은 대화 사이에 어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드디어 당신의 진정한 인연,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당신은 파트너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집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지나친 노력 없이도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의심하거나 궁금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서로가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인의 사고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과는 논쟁하지 않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성숙함이 길러집니다. 상대방도 당신과 함께 성숙함으로써 서로의 의견 차이는 논쟁과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타협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성격 차이네, 말이 안 통하네 등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서로를 굉장히 원합니다. 가끔 연애를 할 때 불쾌하게도 섹스라는 목표가 끝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섹스를 원할 때는 급격하게 친근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천생연분을 만나면 스킨십이나 섹스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밝혀줄 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은 서로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서로를 끌어안지 않고 서로를 느끼기 위해 손을 잡고 서로를 안아줍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별난 습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별난 습관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것을 귀찮게 여기기보다는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물론 그 별난 습관이 좋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울 때는 서로가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이나 징크스, 별난 습관을 비난하지 않고 당신의 일부분임을 존중하고 받아줍니다. 일곱 번째,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서로를 소개합니다.
당신의 인연은 삶에서 서로를 우선순위로 두고 서로의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고 나의 삶의 일부인 친구들과 함께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애할 때 가끔 상대가 몇 년을 사귀어도 나를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말이죠. 그럴 때는 매우 속상한데요. 당신의 진정한 인연은 이런 일로 당신을 속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8번째, 그 사람의 친구들과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기하게도 처음 친구들을 소개받을 때도 마치 오래전 친구인 듯 편안함을 느낍니다. 전생에서도 친구였던 것처럼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연법으로 보면 당신의 천생연분의 친구 또한 당신과의 인연의 궤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았다 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9번째, 특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같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거나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흥미롭거나 특이한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매우 진정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연을 만나면서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의 온전한 존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신체적인 접촉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발적이든 고의적 신체 접촉이든 서로가 매우 편합니다. 그들의 어깨에 머리를 대고 손깍지를 끼고 갑자기 달려들어 끌어안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원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연애할 때 상대가 이런 행동을 싫어하면 어쩌나 하며 스킨십이 망설여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의 천생연분을 만나며 묻지도 않고 서로의 취향을 몰라도 스킨십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는 무언으로 이미 약속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11번째, 이 사람을 만난 이후로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보면 전혀 웃을 일도 아니지만 두 사람은 별것 아닌 서로의 운동복이 말려 올라가 있거나 살짝 찡그린 이맛살을 보고도 까르르 웃곤 합니다. 타인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둘만의 세계에서는 어떤 코미디 프로보다도 재미있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표정이 바뀌고 기운이 밝아지게 됩니다. 12번째, 당신을 과장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실망하거나 달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한 후 계속해서 성형을 하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나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인연을 만나면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매력있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꾸미는 노력은 하되 나를 과대에 포장하여 그들 앞에 나설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입니까? 13번째, 그 사람과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둘은 눈이 띠용 하고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도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둘이 어떠한 학력 차이가 있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경제적 차이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대화의 흐름은 흐르는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14번째, 서로를 화나게 하지 않고 놀릴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장난을 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진정한 인연, 천생연분을 만나면 서로의 유머 감각이 맞다는 것을 쉽게 감지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지 않고 상대방을 놀리면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러한 놀림과 장난에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포인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맞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천생연분은 이 축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15번째, 서로가 연락하기 위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기분이 좋을 때마다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이든 세상 끝이든 그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락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어떤 불안이나 의심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서로의 빈 시간을 활용하여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 후 연락 문제로 화병이 나기도 하고 불안감이 증폭되어 우울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연락 문제가 있는 연애를 하면 기다리는 자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기막힘이 반복되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병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신과 그들은 서로를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줍니다. 그들의 연락이 비켜가지 않도록. 16번째, 파트너를 잃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습니다. 서로가 언어로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아도 파트너를 잃을 것이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고 잃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없습니다. 마치 천사가 오른쪽 귀에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연인에게 집착이 매우 강했던 사람도 자신의 천생연분을 만나면 전혀 의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연애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실증을 느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을 안겨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천생연분은 당신에게 그러한 불안을 전혀 안겨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연 그리고 천생연분을 만나면 뼛속 깊이에서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함을 일단 느끼고요.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결코 그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사람은 나의 천생연분인가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나의 천생연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오는 길에 벤치에 살짝 힘들어서 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와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